아, 니콜라. 정말 한끌이 전략. 성공하나요? 반갑습니다.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제가 IT와 반도체 이슈를 다루면서 또한 자주 다루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자동차 분야입니다. 요즘은 승용차가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IT 기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IT 기기인지 운송수단인지 자동차를 향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라는 탈 것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운송수단과 전기가 만나면서 급격하게 IT 기기화에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전기차 시장에는 거대한 두 줄기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초창기에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SUV 넥소를 출시했을 때만 해도 인프라가 없어서 수소차는 곧 전기차에 밀려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비교적 충전 시간이 긴 승용 차량은 전기차로 향했고요. 빠른 충전 시간과 뛰어난 연비 그리고 지속 주행 시간을 요하는 상용 차량에는 수소 전기차가 도입해서 시장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같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차의 선봉에 서 있는 두 회사의 협력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니콜라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니콜라는 수소차 기술 개발 및 설계 업체입니다. 수소차 업계의 팹리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수소 자동차의 설계도 및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이 니콜라의 주된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즉 니콜라의 사업 영역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선 완성차 업계와 반드시 손을 잡고 니콜라의 설계도를 활용해서 완성차 업계에서 수소 트럭을 양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니콜라의 살 길은 설계 표준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설계 표준을 가지고 생산한 수소 전기 트럭이 실제로 출시되는 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 아리조나의 생산 공장을 착공한 상태이지만 그 공장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공정을 안정화시켜서 실제 양산까지 돌입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는 어서 자사의 설계 자산을 활용해서 수소 전기 트럭을 실제로 생산해줄 파운드리를 찾아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의 CEO 트레버 밀턴도 이러한 니콜라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히는 인터뷰를 최근 진행했습니다. 밀턴 CEO는 조선일보의 새 경제 잡지인 민트의 창간호를 위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개척하고 혁신하며 파트너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이다. 물론 애리조나의 공장을 지음을 통해서 이러한 회사의 정체성이 다소 흐릿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니콜라의 주된 아이덴티티는 수소 트럭 업계의 팹리스다. 이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민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밀턴 CEO는 현대차와의 협업 제안을 인정했습니다. 밀턴 CEO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최고 품질의 수소 연료 전지를 갖고 있고 차를 만드는 데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밀턴 CEO의 현대차 사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번이나 냉수를 시원하게 원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니콜라는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차에게 2번이나 거절을 당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는 차이점이 있죠. 현대차는 스위스에 수소 상용 트럭 10여 대를 수출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수소전지 트럭의 제조가 충분히 가능한 제조사임을 입증해 보였죠. 그리고 니콜라는 수소 트럭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르면서 주식이 3배 이상 떡상하는 듯 수소 트럭 업계에서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번의 거절을 당했을 때 니콜라가 쩌리짱 정준하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3번째 러브콜을 보내는 니콜라는 적어도 박명수급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니콜라와 현대자동차의 협업은 니콜라의 설계자산을 받아서 수소 트럭을 생산하는 일종의 팹리스 파운드리 분업체계의 운영이 가능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미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 트럭 플랫폼이 있습니다. 니콜라의 설계자산을 굳이 받아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자사의 설계 역량 또한 충분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LSI 사업부를 통해서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적극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성과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LSI에서 설계를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이용해 자사칩만 생산해도 되겠지만 삼성은 다른 회사와의 협력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현대차도 자사의 설계 역량을 통해서 자사의 트럭을 생산하고 니콜라의 설계 재산을 따로 받아서 수소 트럭에 대한 파운드리를 운영해도 나쁠 것 없겠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사의 트럭도 판매하면서 니콜라와의 파운드리 협업까지도 병행을 한다면 자사의 수소 트럭 사업에 또 다른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콜라의 입장에서도 현대차와의 협업에 성공을 한다면 그야말로 자사의 설계도로 차 한 대도 출시하지 못한 기업이라는 악성 꼬리표를 뗄 수가 있죠.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는 적어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니콜라가 현대차와의 협업에만 목을 매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이탈리아의 트럭업체 이베코와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니콜라는 피아트 파워트레인 테크놀로지스와 이베코와 함께 약 4천만 유로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트럭인 니콜라 TRE의 유럽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과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작법인도 아직 공장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실제 트럭이 양산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소 트럭이 아닌 전기 트럭 모델이라는 것도 하나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의 협업을 실제로 성사시키게 된다면 니콜라의 설계도와 현대차의 수소 트럭 생산 시설이 합쳐져서 곧바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떠오르는 신성 니콜라와 이미 수소 트럭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손을 잡고 수소 트럭 시장을 선점할 뿐만 아니라 입지를 공고하게 다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협력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니콜라도 현대도 동반떡상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